백만개민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또 이게 뭔지 좀 알고 싶었다,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엘리엇 파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엇 파동을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이것도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엘리엇 파동을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엘리엇 파동이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의 개요는 뭐냐 하면, 이 엘리엇 파동은 주가는 연속적으로 8개의 파동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이론의 주기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면 주가의 변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엘리엇 파동 이론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이 개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엘리엇 파동을 주장한 랠프 넬슨 엘리엇,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미국의 회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리엇 파동을 1938년에 발표를 했는데, 자그마치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에 과거에 75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뭐 일 단위, 주 단위, 뭐 심지어는 30분 단위까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일 단위는 있을 테고 시간 단위, 주 단위, 뭐 월 단위, 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전부 했다 그래요. 이 엘리엇이. 그래서 엘리엇이 이거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주가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해서 랠프 넬슨 엘리엇이 1938년에 발표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식 등락 예측 모델. 그래서 이 엘리엇이 자기가 발견한 이 파동 이론에 따르면 모든 주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게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 주식 등락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 기법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 꼭 맞는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랠프 넬슨 엘리엇처럼 디테일하게 주가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술적 분석 방법도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엘리엇이 주장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저랑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모두 8개 파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엇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쪽에 상승 5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파 이렇게 오르고, 그랬다가 2파 때 조정받고, 3파 다시 오르고, 4파 조정받고, 5파 다시 오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상승 구간이 마무리되면, 이게 상승 5파인데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하락 3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A파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B파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C파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염없이 주가는 하락한다. 이게 이제 엘리엇이 얘기한 이 엘리엇 파동의 기본 골격입니다. 되게 쉽죠. 되게 심플해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엘리엇 파동에서 보면은 상승 5파, 하락 3파.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 각각 파동에서 뭘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엘리엇 파동 이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상승 5파와 하락 5파가, 하락 3파가 있다. 그래서 상승은 5파, 하락은 3파. 그래서 이게 이제 끊임없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순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개 파동, 상승 5파와 하락 3파면은 추세 파악과 목표가가 추정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엘리엇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5파, 앞에서 잠깐 그림에서 맛만 보여드렸지만 우상향의 1파, 3파, 5파 이렇게 되죠. 중간에 이제 2파, 4파, 2파, 4파는 뭐예요? 조정 파동. 그래서 1, 3, 5로 상승하고 2파, 4파가 조정을 보인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상승의 1파, 상승 1파 이거는 하락 추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상승에 들어가는 첫 번째 파동이에요. 이거는 장기 하락 추세 이후에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짧은 파동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상승 일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을 이제 시작한 것인지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후행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참 헷갈린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요게 이제 상승 1파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2파는 상승파의 38.2% 또는 61.8% 비율로 이제 상승 2파가, 그러니까 조종파죠. 발생한다. 근데 때로는 99.9, 그러니까 거의 1파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런 조종, 2파의 요 조종, 2파는 조종을 받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상승이고 얘는 조종이고. 그런데 이 조종은 상승 1파의 시작점 밑으로 가면 안 된다. 시작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가짜다. 이렇다는 얘기죠. 상승 3파. 이것도 뭐예요? 상승파죠. 상승파입니다. 이 상승파 중에서 가장 긴 파동으로 상승 5파도 상승파지만 5파가 더 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파가 가장 길다. 통상 1파의 고점, 저점 대비해서 1.618 또는 2.618배까지 상승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38.2, 61.8 여기서 또 1.618, 2.618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 들어보시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태리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이제 만든 건데 이거 뭐 저도 이과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피보나치가 이걸 발견할 때 토끼 한 쌍을 토끼장에 넣고 한 달 후면 토끼가 다 성장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한 달 후면, 2달 후면 총 토끼가 몇 마리가 되느냐? 석 달 후면, 넉 달 후면, 5달 후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새끼가 또 한 달 지나면 또 어른 토끼가 되니까 걔도 또 자식을 낳을 거고 뭐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근간이 된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런 수열. 그래서 직전과 그 전전을 합쳐서 그 다음 길을 만드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거 뭐 거의 이 618, 이거는 거의 그 엘리엇 파동에서 상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고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까지 설명을 하려면 이건 너무 복잡해집니다. F 갈아 열고 뭐 N, X 어쩌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뭐 여기까지는 골아픕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상승파 중에서 3파가 가장 긴 파동이다. 그래서 요거예요. 2.618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거 갖고 뭐 어떤 주식이 얼마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제법 있죠.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4파. 요건 뭐예요? 조종파죠. 조종파. 근데 상승 3파에 23.6, 33.82 정도 조종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또 사는 거죠. 조종 기간에. 근데 여기서 이게 많이 떨어져서 1파의 고점을 깨면 이건 아니다. 무효다. 이게 잘못 본 거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5파.
이거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블로업, 이제 끝장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휙 하면서 블로업이 되죠. 그래서 상승 일파에 여기서 똑같은 또 상수가 나오죠. 0.618배의 길이를 나타내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 5파 후에 하락 1파가 발생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 그래서 삼승 5파가 생기면 쫓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뭐, 뭐 요즘 뭐 여기서부터 매도를 해야죠. 그렇게 한다. 그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도표 없이 이거를 한 장에 넣기가 너무 어려워서 도표 없이 제가 지금 설명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도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를 도표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8개 파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상승 구간이 5개 파로 5파. 그다음에 하락 구간이 ABC 3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파, 이게 가장 짧은 여기서 1파에서 이게 하락, 이제 이 전까지 뭔가 하락됐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요 1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상승이 시작된 건가 아니면 반등인가 이런 게 되게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죠. 이거 후행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파가 여기인데 2파에서 조정을 받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2파 조정이 38.2나 61.8 정도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 근데 이게 요 조정이 요 선이 얘 1파의 요 밑으로 더 깨고 내려오는 이렇게 깊은 조정을 받으면 뭐예요? 이거는 엘리엇 파동이 아니다. 잘못 봤습니다. 뭐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2파에서는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삼승 3파 이게 이제 파장이 가장 길다고 얘기해요. 엘리엇 파동 중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3파까지 왔다면 2파가 뭐예요? 이게 매수 시점이죠. 조정받을 때 겁내지 말고 사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1.618배 올라간다. 여기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3파에 대한 설명이고 4파는 어떻게 돼요? 통상 이것도 23.6이나 33.82 정도 조정을 받는다. 4파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상승 1파의 고점 있잖아요. 여기에 고점. 그러니까 얘가 이 조정받는데 얘가 이 고점 밑으로 내려왔어.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엘리엇 파동의 가장 문제점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5파.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특징이 거래량을 많이 수반하면서 이렇게 블로업 된다 이거예요. 주가가. 역주에서도 0.618배 더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그렇지만 여기서 뭐 어느 시점에 뭐 이점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초과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이렇게 진행된다. 근데 하락 파동도 아시지만 그냥 뭐 내리고 앉아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B파처럼 또 조정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엘리엇 파동의 전부예요. 되게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엘리엇 파동이 그 수열 관계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 흐름은 되게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심플한 만큼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엘리엇 파동인지 아닌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관계 설정이 되게 불분명하다.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여기처럼 심플하게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1파 안에도 이런 작은 5파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이렇게, 요 안에도 또 3파 안에도 또 상승 5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을 넣고 또 요 작은 파동 안에도 여기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전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은 이게 후행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쉬운데 미리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면 이 길이 아닌가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이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엇 파동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후행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어떤 주가의 그래프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1파고 이게 또 이렇게 접었다가 여기서 3파 가고 또 4파 갔다가 5파 가서 여기서 상승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파 ABC가 났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후행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요때 당시 요때 당시 요때 당시 이거 되게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요런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엘리엇 파동에 그래서 이거는 후행적으로 적용하면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적용할 때에 이런 위험이 좀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엇 파동의 가장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를 이해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그런 문제점은 뭔가? 이게 처음에 엘리엇이 이거를 만들 때 뉴욕 시장의 다우공업 평균 이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의 지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 종목에다가 적용시키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데는 제법 많이 쓰이는데 어떤 특정 종목이나 그런 데에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의 하나잖아요. 그 많은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거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시장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 요즘 시장에서 보면 뭐 미국 대선의 결과라든지 뭐 코로나19 뭐 재확산이라든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뭐 이게 거의 주식의 그 미래를 점치는 로얄 로드다. 로얄 메소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엘리엇 그 파동 이론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기술적 분석이나 또 펀더멘탈 분석이나 뭐 이런 수급 분석이나 이런 거와 같이 얘를 좀 적용해서 같이 한번 평가해 본다 하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백만개미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